네이버 로판 후회물 모음 사라져 드릴게요 대공전화. 여기 가족과 남편 모두에게 무시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율리아. 그녀는 어린 시절 사생활한 이유로 무시받고 학대받았는데 그때 페르난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줬고 율리아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훗날 페르난은 전쟁 영웅이 되었으며 율리아의 아버지는 율리아와 페르난을 강제로 약혼시키는데 율리아는 페르난과의 결혼 생활에 기대했지만 페르난은 강제로 진행한 결혼에 불만이 많았고 황실에서 진행되는 식사 자리에서 율리아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더 이상 율리아가 알던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리아의 아버지는 페르난을 최대한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고 율리아에게 약을 먹이라고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후회하세요. 여기 모두가 무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 그녀는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실 그녀는 귀족이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 공작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반기지 않았으며 그녀를 무시했고 올리비아는 어린 시절 황자와 약혼하게 되지만 황자는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며 그녀를 무시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구해주게 되는데 사실 그 남자는 대공이었으며 올리비아는 약혼자와 가족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친절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받게 됩니다. 약탈 신부. 여기 치료해줬더니 납치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나. 그녀는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생활하는 이유로 학대받고 있었고 집에서 도망가다가 다친 용을 만나 용을 치료해주느라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루시나는 늙은 왕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용들이 쳐들어왔고 용들의 왕은 루시나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남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루시나는 용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사실 루시나가 어린 시절 치료해줬던 용이 용들의 왕이었으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루시나는 용들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구원 그 잔혹함에 대하여 여기 이용만 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 그녀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평민이란 이유로 무시받았고 차별을 피하기 위해 공화국으로 갔지만 공화국에서도 차별은 있었으며 무시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리비아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교수를 만나 왕국에서 진행하는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고 파티에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왕국에서도 최근 혁명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고 이때 왕족이 평민을 무시한다는 신문이 나오며 민심이 안 좋게 흘러가 왕국은 이 민심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왕은 노아에게 사람들의 관심사를 돌리라고 명령했고 올리비아는 평민 여성 최초의 졸업생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노아는 이런 올리비아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뜻밖의 청혼. 여기 유혹했더니 집착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시아. 그녀는 공주였지만 사생아였고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되며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도왔고 결국 카벨에 의해 오늘 그녀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며 그녀는 당연히 사형당할 줄 알았지만 카벨은 그녀를 살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다음날 사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카벨을 유혹해 죽이라고 했고 카벨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더니 갑자기 심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숲속에서 공작이 죽은 것은 여기 부모 때문에 28번이나 목숨을 잃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시아. 그녀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녀가 태어나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뜨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방치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도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부인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황제의 누이와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새로운 어머니는 엘리시아를 학대했고 그녀는 불행 속에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녀는 회개할 때마다 이전 생의 기억을 모두 잃었고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이했지만 이번 회개에서는 전생들의 기억을 가진 채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 여기 사랑하던 사람에게 모든 걸 잃고 버림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네트. 그녀는 왕가의 혈통이자 군부 대장의 외동딸이었고 아버지의 부하인 하이너와 인연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너는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반란을 성공하며 아네트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네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이를 기점으로 하이너는 아네트에게 차가워졌지만 아네트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곧 자신이 아는 하이너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이너는 아네트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접근했으며 아네트는 이를 알고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하이너는 이혼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곁에서 평생 불행하라고 합니다. 아네트는 점차 마음을 정리하며 하이너에게 받은 보석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가 총을 맞게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아네트는 사실 임신 상태였고 총상으로 인해 유산되었으며 앞으로의 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희랑구경가. 여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루. 그녀는 왕녀로 태어났지만 셋째 왕자가 왕의 후궁을 유혹하며 생긴 아이였고 왕은 분노하여 소루를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루는 귀신을 볼 수 있었고 귀신은 소루의 눈을 가져가 소루의 시력을 잃게 하였으며 귀신들은 소루 주변 사람들을 죽이면서 소루를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소루를 멀리하고 소루를 불결하다 여길 때
장군과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장군도 소르를 원하지 않았으며 소르를 불결하게 여겼지만 그녀가 공주였기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장군의 근처에 다가가니 모든 귀신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르는 장군의 근처라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곁에만 머물게 해달라 애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바랄 때가 있었다. 여기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본느. 이본느는 공작의 딸이었고 공작이 어린 시절부터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은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와 결혼하며 황후가 되었지만 공작과 황제는 서로 원수였으며 공작은 황제의 가족들을 죽이고 어린 황제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황제는 공작을 원망했으며 원수의 딸인 이본느에게 잘해줄 리 없었고 공작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딸을 황후로 만들기 위해 결혼시킵니다. 황제는 당연히 이본느에게 잘해줄 리 없었고 황제는 결혼식 도중에 나가고 사라진 황비 제도를 부활시키며 황비를 드리는 등 이본느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본느를 만날 때마다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흔한 빙의물인 줄 알았다. 여기 강제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트. 그녀는 소설로 빙의했습니다. 그러나 에디트는 집에서 학대받으며 강제로 적대 가문과 결혼하고 여주를 질투하다가 남편 킬리언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에디트는 결말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에디트의 남편은 그녀를 싫어했으며 언제나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관리하던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모두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갔으며 그녀가 한 일이 아니었지만 모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며 언제나 에디트만 범인으로 지목되지만 킬리언은 점점 에디트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도 에디트를 신경 쓰게 됩니다. 검은 사슬. 여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솔란. 그녀는 용의 연못 관리자로 배정받은 날 용을 깨우고 용을 만나게 되는데 하솔란은 첫눈에 반해 14년간 충성하며 용을 황제로 만들어 주었고 하솔란은 용의 반려만 갖고 있다는 각인도 갖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답받지 못하며 용은 그녀를 반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간 용이 자신을 봐줄 거라 믿었지만 용은 끝까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결국 그녀는 용이 준 비단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더니 용의 연못 관리자로 배정받은 날로 회귀하게 되었고 하솔란은 이번엔 용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용을 깨우지 않으니 다시 전날로 회귀했고 하솔란은 다시 목숨을 끊어도 용을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시간을 돌린 것은 용이었으며 용이 하솔란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돌린 거였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날 여기 가짜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멜. 그녀는 평민이었지만 귀족의 죽은 딸과 닮았고 데미안의 아버지는 멜을 자신의 딸로 착각합니다. 데미안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죽은 딸을 연기하라고 하고 만약 멜이 들킨다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멜이 약혼을 하게 되었고 멜은 약혼을 하면 들킬 거라 생각해 약혼을 피하기 위해 남자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파혼을 해주지 않았고 멜은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남자는 멜이 가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